마음을 고쳐 암을 고치는 EFT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549쪽입니다. 549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거 잠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했던 거 잠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천여 개의 급진 소태 사례를 연구하면서 대체로 두 집단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놀랐다. 첫 번째 집단은 바로 급진 소태를 경험한 환자들 자체였다. 이들의 사례를 발표한 의사들이 정작 이 환자들이 무엇을 해서 좋아졌는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관련 연구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학위 연구를 위해서 이들 환자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도대체 왜 당신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로 무시되고 있는 집단은 바로 대체요법사들이었다. 대부분의 급진 소태는 기존 병원 치료가 없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이런 대체요법사들이 어떻게 암을 치료한지를 연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만난 많은 급진소태 생존자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갖 치료사들을 수소문해서 만났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도 지구 전체를 돌며 50명의 대체요법사들에게 암의 치료법을 물었다. 그녀는 이들을 만나려고 무려 10달 동안 브라질, 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의 정글과 산을 헤맸다. 이 여행은 그녀의 인생을 바꿨고 마침내 그들의 비결도 찾았다. 의학계에서는 암이 자연치유되는 현상에 대해서 두 집단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나은 환자들 자체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고쳐준 대체요법사들 영어는 힐러라고 하죠. 힐러들은 무시하고 있었다. 왜 무시하냐? 당연히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치유하는 거 의사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 환자를 뺏기니까.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도 내 밥줄이 걸려있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내 밥줄을 내놓겠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549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애초에 학위 논문을 내기 위해서 20명을 만나고 나서도 그녀는 다시 무려 100여 명을 더 만나고 천여 건의 자연소태 발표 사례를 분석했다.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분석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성을 포괄하는 75개의 요소들을 일단 가설적으로 찾아냈다. 하여튼 쭉 얘기한 거 쭉 다 막 나니까 75개가 나오더라 이거죠. 대체로. 그런데 더 분석해서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9가지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생존자들은 이 9가지를 모두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물론 이 9가지는 아직 암치료법의 가설이며 과학 이론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론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앞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묵혀둘 수는 없었다. 물론 이 9가지로 암을 절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급진 소태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의미 있는 가설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켈리 터너가 이제 인터뷰한 거 들어보면 이런 5개 쭉 뽑아가지고 계속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것만 쭉 골라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9가지가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 9가지가 이제 충분히 의미 있는 가설인데, 그럼 이 가설은 아직 가설인데 이걸로 어떻게 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암치료법은 거의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십 년째. 암으로 죽는 그 암 사망률은. 그래서 지금 암치료법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수십 년 동안 암의 치료법은 3대 표준요법 있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요법. 사실은 암치료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치료법은. 치료를 하지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암 치료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왜 안 바뀌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암의 의료계의 경직성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권 문제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켈리 터너가 직접 이제 이렇게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책도 냈는데, 이렇게 이제 암을 치료하는 9가지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켈리 터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 암 다 낫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건 당연히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10년, 20년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가설이라고는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당장 암에 걸린 사람들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의미 있는 가설이 필요하거든요. 의미 있는 지침이.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지침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계가 이걸 밝히고 연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당장 급한데 수십 년 어떻게 기다리냐, 켈리 터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백 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저번 시간에 얘기한 첫째, 학계의 경직성, 두 번째, 경제적 문제, 이것 때문에 수백 년이 걸려도 결국 이 부분은 의료계가 안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의료계에 있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도 이 암을 치료하는 9가지 가설, 조건을 잘 들으시고, 이건 이걸 잘 실천하신다면은, 암뿐만 아니라 사실 이 9가지 조건은 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심리적, 육체적 문제를 고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 관점으로는. 저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온갖 심리적, 육체적 문제 다 고쳐봤는데, 결국 이 9가지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저도 이 조건을 일찍이 찾았는데, 켈리 터너가 이제 이미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고맙게 이제 켈리 터너가 이렇게 연구해서 논문 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제 경험도 똑같이 9가지 이론이 맞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도 맞다는 것을 제 경험상에서도 이 9가지 이론이 맞더라.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9가지. 과연 뭐냐? 그리고 이 9가지는 암을 고치기도 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정말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식사를 바꿔라. 설탕, 고기, 유제품, 정제식품을 줄이거나 먹지 마라. 야채와 과일의 섭취량을 늘려라. 유기농 음식과 정수된 물을 섭취하라. 한마디로 말해 건강식을 바꿔라인데, 이거는 암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죠. 근데 건강식만으로 암을 고치지 못하죠. 왜냐? 이건 9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스턴트 음식은 뇌와 장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 지금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 흡수하는 정도와 설탕을 자꾸 만성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사람의 정서 상태도 바뀐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여튼 많은 연구가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건강식을 하는 게 좋다. 야채 많이 먹고, 설탕, 고기, 유제품 적게 먹고, 신선식품 먹고, 물은 정수해서 먹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라. 당신의 건강 문제를 논의해줄 의료인을 찾아라. 스스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찾고 검색하라.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특히 암 환자들 중에 모범생 암 환자들을 보면은 이게 의사 시킨 그대로 다 하는데 잘 안 나아요. 이거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전에 이제 모 금융사 회장님이 저한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10년 전인가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 부인 얘기하면서 상처를 EFT 푸는데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암 치료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 다 받고 힘들고 아픈데도 내색도 하나도 안 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리고 그 독한 약도 꿋꿋이 다 먹고 하여튼 그러면서 전혀 힘든 척도 안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냥 나중에 결국 암이 다 퍼져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느냐. 참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그냥 그때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 뭐 힘들었다 뭐 괴로웠다 외로웠다 당신하고 사느라고 스트레스 많았다 이런 속내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 뭐 착한 환자 노릇하느라고 그러니까 평생 그분이 뭐 현모양처였대요. 현모양처하다가 뭐 모범적인 아내 엄마 역할 하느라고 스트레스 쌓여서 암이 됐는데 치료받으면서도 모범 환자하고 예. 그 병에 시키는 그대로 그것만 하고 이제 이런 모범 환자들 시키는 그대로만 하고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 스스로 내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 주어진 치료만 열심히 받고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생각하거나 살피거나 반성하지 않는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암이든 뭐든 간에. 오히려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병이 확실하게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가 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치료 열심히 받는데 치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의사한테 다 맡겨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병은 계속 심해져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암이 20년 동안 5번 재발하신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처음 유방암 생겨가지고 뭐 병에 시킨 대로 수술하고 항암제 먹고 다 했어요. 5년 동안 관찰하잖아요. 5년째 된다. 마지막 검사하고 이제 졸업합시다. 뭐 이랬는데 이제 암. 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치료하고 또 잘라내고 뭐 약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또 했는데 5년째 또 암. 처음에 치료받을 때 항상 뭐 괜찮다 잘 됐다 했는데 또 암. 그렇게 5번이 재발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또 수술하고 뭐 이제 뭐 신약 새로 개발된 거 뭐 표적 치료제인가 뭔가 이런 거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든대요 하는데 그런 거 해보자 하는데 이번에 이분이 지치고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치료를 이제 그냥 죽더라도 편하게 죽겠다고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 짓을 또 하냐면서 이제 치료 포기하고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왜 그렇게 재발했을까? 5번이나. 그 원인은 이겁니다. 그냥 병원에 시키는 그것만 하고 자기 건강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거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뭐 식단 조절도 안 했고 뭐 그냥 되는 대로 먹고 그냥 막 먹고 뭐 그다음 부부 사이도 뭐 안 좋았는데 그냥 뭐 스트레스 받는 대로 뭐 그냥 외면하며 살고 뭐 이러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내 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보조자고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그게 그 각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한테 다 맡기고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시킨 데 다 할게요. 이런 분들 사실 가벼운 병은 뭐 그렇게 해도 나아요. 그런데 난치병은 의사한테 다 맡겨서 낫는 경우 없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쭉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특히 이런 뭐 결코 안 낫는 암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 3번째 직관을 따르라.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라.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낫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참 중요한데 암뿐만 아니라 뭐 척추 협착증이든 뭐 간경화든 뭐 섬유근통이든 뭐 만성 통증이든 직관, 통찰을 갖는 게 치료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관과 통찰이 뭐냐면은 내가 왜 아프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을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면에 찾는 분들은 어떤 병이든 낫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난치병을 고치게 된 분들 사례들 제가 고쳐준 분들도 그렇고 또 나은 사례들도 저는 계속 끊임없이 보는데 제가 직업이 한의사니까 그게 제 밥줄이고 제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래서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자각이 다들 있더라는 거죠. 급진소태를 경험한 분들. 그게 암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그리고 저한테 와서도 EFT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병에 걸렸군요. 내가 이걸 고쳐야 병이 낫겠군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낫습니다. 근데 그걸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뭘 고쳐야 이 병을 고칠까? 결국 인생을 고쳐야지 병이 낫는 건데 그 질문, 상당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4번, 약초나 건강보조제를 활용하라. 소화를 촉진시키고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라. 자, 이거는 사회적 환경 따라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인삼, 녹용 이런 걸 드실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좋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들 먹고 있더라 이거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활용하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초나 그 허브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허브 제제 그런 것도 쓰고 이건 다들 공통적으로 이걸 하고 있더라 이거죠. 해독하는 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약을 쓰기도 하고. 5번째,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풀어라. 날마다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쓰면서 마음을 관찰하라. 상처받은 과거 사건들을 쭉 적어보고 감정을 풀어라. 날마다 상처를 준 사람을 한 명씩 생각하면서 용서하라.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워라.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사에게 치료받아라. 체면 같은 심리기법을 활용하여 묵은 감정을 풀어라. 자, 5번. 감정 쌓이면 병이 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쌓인 감정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EFT가 제일 좋죠. 쌓인 감정 푸는 거. 암 치료뿐만 아니라 통증이든 뭐든 온갖 치료의 가장 필수 요소입니다. 쌓인 감정 푸는 거. 요거는 쭉 들어보시면 그냥 EFT 해라 이런 얘기로 들리시죠. EFT가 해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완전히 EFT의 내적 평화 과정을 설명한 것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5번. 그래서 5번은 그냥 EFT 하시면 됩니다. 묵은 감정을, 쌓인 감정을 풀어라. 6번.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라. 날마다 웃고 감사하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언론 매체를 적게 보라. 재미있게 놀 친구를 찾아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라. 자기 전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행복했는지 물어보라. 이거 중요한데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때 웃음치료, 암 환자들 웃음치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의사이면서 웃음치료 하시는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례를 설명하셨는데, 서울대학병원에 토요일마다 웃음치료를 한대요. 거기에 몇 년 전에 들었는데, 100명인지 200명인지 몰려가지고 꽉 채운대요. 웃음치료하는 그 강의장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전에 웃음치료로 다 죽어가던 암 환자가 웃음치료 받아서 나았다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쭉 와서 모인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웃음치료는 암 환자들 많이 하죠. 그럼 웃음치료 왜 해야 되냐? 바로 6번.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암 환자분들 쭉 많이 해봤는데, 평생 안 웃고 살아온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살면 안 걸립니다.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영성을 길러라. 날마다 명상하고 기도하라. 영성 추구 집단에 참가하라. 요거는 영성은 참 중요한 게 영적인 각성도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아니라 나를 초월한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하느님이라고 하든 부처님이라고 하든 알라신이라고 하든 간에. 그리고 그 영성은 뭐냐 하면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그냥 이 무기력하고 별것 아닌 이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신이 있다 이거죠. 뭐 신이든 뭐 부처님이나 알라든 내 마음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초월한, 물질을 초월한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와 내가 마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전지전능한 존재에게서 지지와 격려와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영성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경험이 중요한데,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기도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자신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존재와 연결되어서 그 전지전능한 존재의 보호와 안내를 받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9가지 요소는 뭐 암 치료 예방, 그 다음에 만병 치료 예방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지지해주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하라. 암 환자를 위한 집단 활동에 참가하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연결된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느낌, 나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게 치료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9번,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라.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쭉 적어보라. 이상적인 삶을 마친 당신의 추도문을 상상해서 작성해보라. 살아야 하는 모든 이유를 다 적어보라.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적어보라. 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강력한 이유를, 이것도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신경정신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그게 암일 수도 있고, 유대인 수용소일 수도 있고, 그래서 9번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 요거 생각하면은, 암 환자들은 살고 싶은 이유, 저한테 오셔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보면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일단 없더라고요. 살기 싫다가 지배적이고. 그래서 치유와 과정에서 그런 마음을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그 상태로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니까 이미 희망 자체를 다 버린 상태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기 암이 안 낫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50년, 60년 절망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제 50년, 60년 절망한 채로 살아온 분이 어떻게 갑자기 희망을 가지겠어요. 물론 제 말을 듣고 그에 따라 마음이 조금 열려서 그게 마음이 바뀌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너무 오랫동안 닫힌 마음을 살아서 마음이 잘 안 열리죠. 그래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꽉 닫힌 마음을 일단 좀 열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